일본 우익 세력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며 콧대를 높였죠. 하지만 단 1년 만에 일본의 자존심인 한자가 꺾이고 도쿄 명문고 교실에 위대한 한글이 꽂혔습니다. 일본 엘리트들도 9년 내내 헤매는 읽기 쓰기를 한국의 문자로 단 10초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이제 일본 교육계는 한글을 막으려 했던 게 실수였다라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전 세계가 일본어 대신 한글을 선택하는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사각사각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만이 흐르는 교실 안에서 낡은 천장 선풍기가 삐걱이며 돌아가는 소리가 제 귓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코끝에는 오래된 종이 뭉치에서 배어나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수백 명의 학생들이 내뱉는 긴장 섞인 뜨거운 숨결이 뒤섞여 묘한 압박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의 붓질과 펜질을 반복한 탓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검지 손가락 옆면에 깊게 박인 굳은 살은 제가 보낸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증명하는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아카데미 여자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단 한 번도 놓쳐본 적 없는 오직 명문의대. 진학만을 바라보며 달려온 3학년 사쿠라이 히나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것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해일처럼 일본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는 믿기 힘든 문자, 혁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무더웠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이었고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다는 생각으로 시험지에 매달려 있었죠. 오전 내내 치러진 수학과 영어, 그리고 과학 과목들은 제 계획대로 완벽하게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국어 시험에서 터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고결한 지성의 척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한자가 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 서술형 문제의 주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고독과 그로부터 비롯된 소외 현상에 대해 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논리가 구성되어 있었고 이를 표현할 유려한 문장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펜을 든 제 손은 허공에서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고독이라는 단어의 획수가 기억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히 수만 번은 보고 써봤을 글자였는데 긴장감 때문인지 아니면 한자라는 문자가 가진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졌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수십 개의 글자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획 하나만 틀려도 감점이고 그 감점은 곧 전교 1등이라는 제 명예와 의대, 진학이라는 꿈의 좌절을 의미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 교복 셔츠를 적셨습니다. 저는 결국 고독이라는 글자 대신 모양이 아주 흡사한 독약이라는 글자를 써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비명처럼 교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넋이 나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하루에 5시간씩 옥편을 뒤져가며 2,000개가 넘는 상용 한자를 머릿속에 구겨 넣었던 그 모든 노력이 고작 획 하나 때문에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기분으로 복도를 걸어 나오던 제 귀에 믿기 힘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단짝 친구이자 저와는 반대로 한자. 시험에서 늘 꼴찌를 면치 못하던 레이나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같으면 시험을 망치고 울고 있어야 할 레이나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화면 위를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질투심에 이끌려 다가간 저는 레이나의 화면을 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묘하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기호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 그리고 꺾임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그 문자는 마치 외계에서 온 고도의 문명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레이나, 그게 대체 뭐야? 제 물음에 레이나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히나타, 너 아직도 몰랐어? 이건 한국의 문자, 한글이라는 거야. 요즘 우리 반 애들은 물론이고 도쿄에서 좀 나간다는 애들은 다 이걸 써. 한자로 메시지 보내려면 변환 버튼 누르고 한참을 찾아야 하잖아?
근데 이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치면 끝이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자 혼이라고 배웠던 한자를 버리고 이웃나라의 문자를 쓴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나가 보여준 공정표와 일기장을 본 순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고정관념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서술형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10분 동안 땀을 흘리며 한자를 고르던 그 복잡한 문장들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하니 단 1분 만에 그것도 아주 명료하고 가독성 높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나는 제 충격을 즐기기라도 하듯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몇 가지 기호를 그려 넣었습니다. 히나타, 잘 봐.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야. 그리고 이 기호들은 우리 입 모양을 본뜬 거래. 배우는데 딱 10초면 충분해. 거짓말하지 마. 세상에 그런 문자가 어디 있어. 저는 소리를 질렀지만 레이나가 설명해주는 원리에 따라 몇 글자를 읽어본 순간 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고통받았던 고독이라는 단어가 한글로는 단 2글자로 소리와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며 종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획수를 고민할 필요도 뜻을 혼동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건 문자가 아니라 빛이었고 수천 년 동안 일본인을 가두어 왔던 한자라는 감옥의 열쇠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보니 상황은 이미 제 상상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도서관 구석에서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한글 교재를 탐독하고 있었고 쉬는 시간 교실 뒷벽에는 선생님 몰래 한글로 적은 비밀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어의 발음을 가장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으면서도 배우기는 비교할 수 없이 쉬운 이 마법 같은 문자에 학생들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교권 학생들 사이에서는 복잡한 물리학 공식이나 화학 기호를 한글로 메모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사고의 속도를 문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일본어의 치명적인 약점을 한글이 완벽하게 보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열풍이 학교 담장을 넘어 도쿄, 도심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찾은 시부야, 거리에는 세련된 영어나 프랑스어 간판 대신 투박하지만 힘 있는 한글 간판들이 세련됨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옷가게의 티셔츠에는 한글로 적힌 문구들이 화려하게 수놓아져 있었고 카페에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한자로 된 잡지 대신 한글로 적힌 소설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성세대와 우익 세력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일본의 언어 체계가 10대들의 손끝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긴급 교육 지침을 내려 한글 사용을 제재하려 했지만 이미 불붙은 혁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번 자유를 맛본 새는 다시는 스스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획 하나의 인생을 걸어야 했던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억눌렸던 창의성과 표현력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한자가 사라진 자리에 한글이 뿌리를 내리면서 일본의 지식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를 넘어 일본 전역의 교실에서 일어난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결국 일본 정부가 절대로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일본 교육계의 거물들이 한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한글을 배운 지 단 며칠 만에 학생들의 성적이 폭등한 과학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글의 압도적인 위력과 그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실화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게시판 앞에 모여든 학생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일본 교육의 근간이 뿌리째 뽑혀 나가는 소리와도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성적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교 1등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정체 모를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지켜왔던 그 견고한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교무실 창가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운동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이번 기말고사의 통계 자료가 들려 있었죠. 일본 교육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아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믿었던 통계적 참사가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자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을 고수한 학생들과 비밀리에 한글을 도입해 공부하기 시작한 학생들 사이의 격차는 더 이상 노력이나 재능으로 메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반에서 바닥을 기던 하루토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토는 선천적으로 복잡한 획수를 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를 쓰지 못하면 지적 수준이 낮은 아이로 낙인 찍히기 일쑤입니다. 하루토 역시 그런 차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감을 잃고 고개를 숙인 채 살아왔죠.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하루토는 전교생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어 과목에서 무려 56점이나 점수가 폭등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교무실로 불려간 하루토에게 국어 선생님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하루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부정행위라도 한 거야? 하지만 하루토의 대답은 명쾌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한자를 외우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요. 그 대신 모든 개념을 한글로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자로 변환하느라 낭비되던 그 수만 분의 시간이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본의 문자를 버리고 이웃나라의 문자를 썼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보다는 자신이 평생 가르쳐온 방식이 부정당했다는 절망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선택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서술이 필요한 과목일수록 그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그 격차의 현장은 정말이지 처참했습니다. 보충 수업 시간, 선생님은 칠판 가득 획수가 20개가 넘는 복잡한 한자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아이들은 그 획 하나하나를 틀리지 않으려 눈을 부릅뜨고 공책에 옮겨 적었죠. 한 글자를 적는 데만 10초 이상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사고는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정작 그 단어가 가진 깊은 의미는 머릿속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한글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생님의 설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날아가는 새처럼 부드럽게 공책을 채워나갔습니다. 획수를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 선생님의 목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남는 시간에는 그 개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10초면 단어 하나를 겨우 적는 아이들과 10초면 한 문장을 완성하고 그 의미를 곱씹는 아이들. 이 압도적인 속도의 차이가 결국 지식의 질적 차이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자의 차이가 아니라 뇌를 사용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한자는 그림을 기억하는 방식이라 뇌의 상당한 에너지를 저장과 인출에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와 기호가 완벽하게 결합한 과학적인 문자이기에 뇌는 문자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 오직 사고와 논리에만 모든 전력을 쏟아부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일본의 천재들이 한자라는 무거운 족쇄를 차고 낑낑대며 달릴 때 한국의 문자를 빌린 평범한 학생들은 그 족쇄를 풀고 초원을 질주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도쿄의 명문 학원가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일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강사들이 학생들에게 한글 학습법을 몰래 권장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수험생들에게 한글은 가장 강력한 부정행위, 방지용 암호이자 가장 효율적인 학습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육 당국은 이 현상을 막기 위해 한자, 검정 시험의 비중을 높이는 등 필사적인 저항에 나섰지만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학생이 교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은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왜 1000년 전의 방식을 고집하며 우리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어야 합니까? 한자는 지식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사고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한글로 공부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저는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철학책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글 밑에는 수천 개의 찬성 댓글이 달렸고, 그 중에는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고백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수업 준비를 할 때 한글로 메모한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지적 권력을 독점해 온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소리 없는 반란이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가는 인류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일본의 혼이라 불리던 한자가 도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고, 그 비옥한 토양 위에 가장 과학적인 한글의 싹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졸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을 사용하는 것을 국가적 수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과 검열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속하면 할수록 학생들은 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한글을 퍼뜨렸습니다. 만화책 대사 사이에 몰래 한글을 섞어 넣거나 자신들만이 아는 암호 체계로 한글을 변형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 혼란의 중심에서 차가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전통이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창살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창살을 부수고 나온 아이들이 보여준 그 압도적인 성취는 제가 평생 읽어온 노력의 가치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2000개의 한자를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능력보다 단 24개의 글자로 세상 모든 소리를 적어낼 수 있는 저 자유로운 영혼들이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저는 텅 빈 교실에 혼자 남아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 분필로 휘갈겨 쓴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희망. 한글로 적힌 그 두 글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칠판으로 다가가 그 글자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획수가 복잡하지 않아도, 모양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의미는 그 어떤 한자보다도 명확하고 강렬하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교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학교 경비원들과 완장을 찬 선도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짐승처럼 번뜩이고 있었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두렵게 만든 것일까요? 왜 일본의 권력자들은 고작 이 24개의 글자 앞에 이토록 비겁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다음 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글을 금지하기 위해 벌인 충격적인 탄압의 현장과 그 탄압 속에서 더욱 견고해진 학생들의 비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일본 황실조차 경악하게 만든 한글의 진짜 비밀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교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들이닥친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중년의 사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붉은색 글씨로 국가 언어 수호국이라는 문구가 적힌 완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구두 굽소리가 교실 바닥을 울리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제 손을 쓸어내리던 칠판 앞에 희망이라는 글자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사내 중 한 명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거친 수건을 꺼내더니 제가 만졌던 그 소중한 글자를 단번에 지워버렸습니다.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분필 조각들이 마치 제 마음의 파편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사내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으며 거기에는 깊은 혐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공책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나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비밀 일기장이 그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기록해온 한글 단어들이 빼곡했으니까요.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일기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런 근본 없는 기호를 쓰면서 일본의 정신을 더럽히다니 너희 부모님이 알면 피눈물을 흘리실 게다. 그들은 우리를 마치 범죄자 취급하며 강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쿄 전체의 명문 고등학교에 이런 긴급 단속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당 단상 위에는 학교 이사장님과 교육청 고위 관리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학교 내에서 한국의 문자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모든 학생은 즉시 퇴학 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휴대전화의 개인적인 대화 기록까지 무작위로 검사하겠다는 초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압박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무언가가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만이 아는 비밀 대화방에는 이미 수천 개의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었죠. 신기한 점은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보낸 보안, 감시망이 한글로 적힌 우리의 대화를 전혀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의 보안 시스템은 한자와 가나, 체계에 최적화되어 있었기에 소리 마디마디를 조합해 만드는 한글의 변화무쌍한 조합을 일종의 깨진 글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기 쉬운 문자를 넘어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최첨단 무기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어로 메시지 하나를 보내려면 먼저 소리를 입력하고 수만 개의 한자 중에서 원하는 뜻을 찾아 선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생각하는 즉시 손가락이 움직이는 속도와 소리가 일치합니다. 정보의 전달 속도에서 이미 일본어는 한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젊은 세대가 이 압도적인 속도에 익숙해져 일본의 전통 문자를 망각하게 될 때 국가의 통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것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레이나로부터 비밀스러운 쪽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방과 후 학교 뒤편 낡은 창고로 오라는 내용이었죠. 그곳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반의 상위권 학생들과 심지어 옆 학교 학생회장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한국어 책을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어 저항 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정리한 한글 단어장과 학습 비법을 공유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대형 기업들 내부에서도 이미 한글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생명인 기술 연구소나 금융권의 젊은 사원들이 상사 몰래 한글을 이용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복잡한 수식과 개념을 한자로 적으려면 수십 장의 종이가 필요하지만 한글을 사용하면 단 몇 줄로 핵심을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본의 보수적인 고위층은 여전히 붓글씨를 쓰며 전통을 논할 때 일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젊은 두뇌들은 이미 한글이라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고조되자 국가 언어 수호국은 더욱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학생들의 가방을 매일 검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실 곳곳에 감청 장치를 설치해 한국어 발음이 들리기만 해도 즉시 격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 단짝이었던 레이나도 결국 그들의 레이더망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교무실로 끌려가는 레이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레이나가 끌려가면서 제게 남긴 마지막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변화를 멈추지 말라는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학교 전산망의 보안 허점을 이용해 전교생의 공용 단말기에 한글 학습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손가락이 자판 위를 두드릴 때마다 제가 그토록 고통받으며 외웠던 한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름답고 명료한 한글 기호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을 부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절규였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전교생이 모인 아침 조회 시간, 강당의 거대한 화면에 제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국기가 펄럭여야 할 화면에 커다란 한글 문장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자는 곧 자유다. 라는 그 짧은 문장이 화면을 가득 채우자 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교사들과 관리들은 당황하며 전원을 차단하려 했지만 이미 학생들의 가방 속에서 수천 대의 휴대전화가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각자의 화면에는 각기 다른 한글 응원 문구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완장을 찬 사내들이 학생들의 전화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학생들은 서로의 어깨동무를 하며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아이들은 일제히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기 쉬운 글을 쓰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도쿄 한복판 가장 폐쇄적이었던 학교라는 공간에서 시작된 이 함성은 담장을 넘어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학교 정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은 검은색 특수 차량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들은 방패와 진압봉을 들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일본 교육계의 거물이자 극우 세력의 핵심 인물인 야마모토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강당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할지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야마모토 의원의 시선이 정확히 제가 서 있는 곳을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끝은 떨려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와 품 안에서 낡은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아주 오래된 기밀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의 겉면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의 언어를 말살하기 위해 세웠던 추악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그 문서를 보란듯이 흔들며 우리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 낡은 서류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목숨 걸고 한글을 막으려 했던 진짜 공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한국인들의 위대한 유산, 그 피와 땀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감동적인 뒷이야기를 확인해 주세요. 우리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야마모토 의원이 흔들어 대는 그 누런 종이 뭉치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세기 넘게 감춰져 왔던 일본의 가장 어두운 치부이자 동시에 우리가 왜 그토록 한글에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대한 역사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단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 서류의 제목은 언어 통제를 통한 민족 정신 개조 계획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찬양하는 그 문자는 우리 선조들이 이미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완전히 도려내려 했던 불온한 씨앗이다. 일본의 완벽한 지배를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였기에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짓밟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그 독초를 스스로 교실에 심겠다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강당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돌아와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류를 넘길 때 제 눈에 들어온 기록들은 야마모토의 말과는 정반대의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 통치자들이 남긴 기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문자는 너무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워 무지한 백성들도 단 며칠 만에 깨우치고 만다. 이것이 전파되면 우리의 통제와 선전이 먹히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민족적 자부심이 횃불처럼 타오를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이 문자를 말살하고 복잡한 한자와 일본어를 강요하여 그들의 사고력을 마비시켜야 한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의 지배층은 이미 1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이 가진 그 압도적인 효율성과 과학성이 민중의 눈을 뜨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한글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를 깨우치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겁한 두려움은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일본의 청소년들을 향해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가끔 술에 취하시면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눈물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에서 교사로 근무하셨던 분이셨죠.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나타, 문자를 빼앗는 것은 영혼을 빼앗는 것이란다.
내가 그때 저지른 일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다.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억지로 지우려 했던 그 잔인한 현장의 목격자이자 공범이었던 것입니다. 야마모토 의원과 그 추종자들은 여전히 일본의 순수성을 외치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레이나가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레이나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제게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레이나는 단상 위를 향해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숨기려 했던 것은 우리 일본의 정신이 아니라 당신들의 무능함과 독점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더 빠르게 소통하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 가방에서 한글로 적힌 공책들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직접 선택한 지식의 깃발이었고 억압적인 전통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온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당황하며 경비원들에게 진압을 명령했지만 이미 수천 명의 학생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유전 정보 속에는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의지의 결정체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성군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이 문자는 태생부터가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신의 뜻을 펼치게 하겠다는 그 따뜻한 철학이 지금 일본의 차가운 교실을 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연일 우리를 매국노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낡은 관습에 얽매여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받아들여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고의 속도가 빨라지자 우리는 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토론하기 시작했고, 문자의 장벽이 사라지자 이웃나라의 아픔과 기쁨을 내 일처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낡은 시대의 초라한 퇴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강당에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노래하며 우리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한글로 적힌 가사들이 강당의 밤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지켜온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한 교수가 한국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유전 정보를 가진 민족이다라고 말했던 이유를 이제는 100%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함은 바로 타인을 배려하고 어려울 때 함께 나누며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앞에 세종대왕님의 초상화를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분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이 백성을 위해 만드신 이 문자가 수백 년이 흘러 바다 건너 일본의 청소년들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그 이름과 문자는 오히려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가장 깊고 선명한 이름으로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더욱 치밀하고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타겟은 바로 한글의 발상지인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위력을 꺾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제적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일본의 검은 권력자들이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한 최후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장엄한 피날레와 마침내 전 세계가 한글을 지구촌 공용 문자로 인정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공개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위력과 그들이 주도할 눈부신 미래의 모습.
그 감동의 결말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빛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야마모토 의원의 서슬퍼런 위협에도 강당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천 명의 학생이 내뱉는 숨결은 뜨거운 증기가 되어 천장을 가득 메웠고 그 안에서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전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제 멱살을 잡을 듯 다가와 마지막 경고를 날렸지만 제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거대한 권력자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낡은 성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제 손목을 비틀며 끌어내려 했지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진압하려 다가오던 학교 수위 아저씨와 선도부원들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조용히 자신의 완장을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강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도 사실은 내 아들이 한글로 공부하며 웃는 걸 봤소. 평생 지능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듣던 내 아이가 한글을 배운 지 단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었단 말이오. 그 투박한 목소리에는 깊은 울분과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강당 곳곳에서 완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이들의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자라는 권력에 억눌려 지적 노예로 살아왔던 일본 서민들의 거대한 해방 선언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 상부에 연락하려 했지만 이미 도쿄의 거리는 우리의 함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 이 역사적인 현장을 전 세계로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도쿄 명문고 학생들의 공책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복잡한 한자 대신 보석처럼 빛나는 한국의 자음과 모음이 가득했습니다. 일본 교육계의 거물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글을 도입한 지 단 몇 개월 만에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56점이나 폭등했다는 데이터가 전국에 공개되자 그 어떤 억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일본 부모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문자가 아이들의 뇌를 고문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사고의 속도를 가로막던 천년의 족쇄가 풀리자 일본 청소년들의 창의성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방학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을 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적힌 한글 안내판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황금빛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가장 완벽한 문자를 만드신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이셨습니다. 동상 앞에 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천 번을 외쳤습니다. 대왕님,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당신의 나라를 짓밟고 이 위대한 문자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 추악한 죄를 대신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만드신 이 24개의 글자가 저를 구했고 제 친구들을 구했으며 이제는 제 나라 일본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이 성성한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바라보며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서툰 일본어로 제게 물으셨습니다. 학생, 일본 사람이오? 제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우리 한글을 이렇게 사랑해주니 내 마음이 다 벅차오르네. 나도 어린 시절엔 학교에서 한글을 쓰다가 선생님께 매를 맞았지. 그런데 이제 일본 학생이 한글로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다니 세상이 참 아름답게 변했구먼.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가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그 아픈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내신 분이 가해자의 후손인 저를 안아주며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진짜 힘은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낸 긍지, 그리고 원수조차 품어 안는 그 거대한 포용력과 인류였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교수의 말대로
한국은 정말 세계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영혼의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명문의대 진학이라는 개인적인 야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어학자가 되어 한글의 우수성을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하고 이 위대한 문자가 어떻게 인류의 지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도쿄의 풍경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이제 거리 곳곳에는 한글 간판이 일상이 되었고 서점에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는 한글 교재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카페에서는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기를 내기하며 한글 스터디를 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보수적이라던 대기업들조차 신입사원을 뽑을 때 한글 구사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성을 앞세운 한글이 일본의 경제 구조마저 혁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나는 결국 연세대학교 유학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레이나가 제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히나타, 우리가 바꾼 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다리를 놓은 거야. 한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미워하며 높은 성벽 뒤에 숨어 있었겠지.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대한민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아름답고 과학적인 보물이자 세상을 하나로 묶는 빛의 언어입니다. 일본의 10대들이 한글을 선택한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본능적인 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진화의 물결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이런 위대한 문자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세계의 중심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한글이 주도할 새로운 지식의 시대, 그 눈부신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자가 전 세계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한글 만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문자 혁명의 전말을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 세계가 경악한 한국의 또 다른 비밀 무기, 바로 세계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위대한 기술력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미국 국방부조차 벌벌 떨게 만든 한국 무기의 진짜 위력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우리 한국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